내가 언젠가 무대나 스크린에 서겠다. 안녕.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에게 쓰는 편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13학번이고요. 지금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임이라고 합니다. 와. 지금 하고 있는 건 뮤지컬 너를 위한 글자라는 작품인데요. 거기서 지금 그거 하고 왔는데 여기서의 역할은 캐롤리나라는 이제 작가 지망생 친구예요. 요거는 이제 캐롤리나가 두 눈을 멀게 되는 어떤 병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도미니코와 툴이라는 고향 친구들이 힘을 합세해서 제가 계속 글을 쓸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타자기를 발명해주는 그런 공연입니다. 다음 공연은 차기작은 그날들이라는 뮤지컬인데요. 이거는 그 고 김광석님의 노래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공연이에요.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 잘 알 수 없는 그런 그녀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지가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잘 모르겠는데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눈이 그렇게 좋다고 눈동자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물론 많은 대다수의 배우분들이 이제 눈으로 연기를 많이 하실 테지만 눈이 조금 반짝반짝 빛이 난다 해가지고 이제 눈동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뮤지컬을 하고 싶어서 배우를 생각한 건 맞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입시할 때는 뮤지컬과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때 그 많은 대표님과 이제 뭐 학원 선생님들이. 근데 그렇게 하셨던 거는 아무래도 막 폭발적인 가창력이 있는 건 아니기도 하고 뭐 너 정도 노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 그래서 뮤지컬 말고 이제 다른 연기과를 가는 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내가 뮤지컬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잠시 접어뒀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연습실이 이제 항상 개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회 일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막 되게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늘 뮤지컬 노래를 불러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변에 뭐 동기들이나 선후배분들이 뮤지컬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꿈을 꿔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동료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오디션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재학 당시에는 뮤지컬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없었어요. 딱히 어떤 수업에 많이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사회참미라는 연극을 학생들끼리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평이 좋았고 교수님들도 다 보시고 되게 작품 잘 만들었다, 잘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대학로에서 뮤지컬 글루미데이라는 그 사회찬미 뮤지컬 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출 전공 친구들이 제작사에 전화해서 저희 학생 공연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그게 컨펌이 돼서 대본이나 그런 악보집을 다 받았어요. 뭐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노래 연습도 시켜주시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무산이 돼가지고 공연 연습 중에 엎어졌는데 그때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때 뮤지컬 재밌다. 그리고 뮤지컬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학곡은 지금 말했던 그 연극 사회찬미가 가장 저는 좋았고요. 수업은 의외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홍현우 교수님이 하셨던 무대 연출이라는 수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연기 전공이니까 이제 연출 수업을 굳이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무대 연출 수업을 들으면서 연출부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냥 그때는
맛있게 차려놓은 밥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정도의 어떤 고민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차렸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연을 하면서도 배우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출적으로 여기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실은 국어 강사 일반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20살 되자마자 이제 집에서 모든 지원이 끊겨가지고 뭐 월세니 용돈이니 이런 걸 다 혼자 벌어서 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학교 가기 전에 송문에서 카페에서 알바도 하고 끝나고 빙수집에서 알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다른 일이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학생 때 제가 나는 그때 당시에 배우를 하기 전에, 배우를 꿈꾸기 전에 국어 강사를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학원 선생님이 되게 공부 같지 않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어 강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사실 나는 언젠가 배우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지고 그렇게 크게 뭐 방향성을 잃어버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뭐 특별한 원동력이라기보다는 내가 언젠가 무대나 스크린에 서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이건 거쳐가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사실 가장 인상 깊은 거는 그런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뭐 돌발 상황이 많다든지, 영상으로 찍는 거는 계속 끊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대는 그 무대와 소품과 상대 배우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명기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소품이 부서졌다든지, 오늘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배우들이 이 극을 벗어나지 않고 대처하는 그런 순간순간들, 그러다 보면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이 나올 때가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애드리브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살아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들고, 그리고 저는 무대 위도 무대 위인데 이제 편지를 받잖아요. 근데 편지를 받을 때 되게 자기 속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뭐 배우님 공연을 보고 한 번 더 해보려는 용기가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사 일을 하다가 배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마다 다 항상 자기 꿈이랑 같은 직업을 가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타협하고 다른 직업을 갖는다든지, 다른 어떤 내 꿈은 저 회사인데 이 회사를 가게 된다든지, 이런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저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용기를 얻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편지를 받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이 작품으로 저분들에게 위로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좀 보람찬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사실 너무 무섭잖아요. 특히나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디뎠는데 떨어질까 무섭고, 근데 남들은 뭐 찌저찌 가고 있는데 이게 내 길이 맞는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졸업을 하거나 졸업하기 전에 어떤 회사를 들어가. 근데 그 엔터에서 잘 돼서 뭐 드라마도 찍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내가 간택받지 못한다면 난 뭘 해야 하는가, 이런 순간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항상 불안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난 지금 뭐하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쉬지를 못했어요. 알바 끝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가면 내가 도태될 것 같은 거예요. 연습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해야만 내가 뿌듯하게 잘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수성관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그 시간에는 버스가 없잖아요. 그럼 올라가면서 계속 노래하고 자유연기 대본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갉아먹었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공연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내려놨더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졌더라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데뷔를 했을 때는 데뷔를 한다고 해서, 작품을 한다고 해서 오디션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럼 또 쉬는 거예요. 제가 강사 일을 통해서 돈을 이제 많이 저금을 했었어요. 저축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작품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생활비도 써야 하고, 그럼 그걸 자꾸 까먹으면서 나는 되게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 물론 조금 여유가 있다면, 마음의 여유나 아니면 뭐 현실적인 여유가 됐든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좀 자기 자신을 쪼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실 이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 내가 조급하다고 해서 항상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 자신을 좀 돌보고,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건강하게 가고 있나를 좀 잘 생각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지금 이제 5년차 됐을 때 조금은 저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아, 이게 내가 조급해한다고, 내가 막 무서워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 5년차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작품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좀 처음부터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저도 한 대학교 1학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3년이 걸렸는데, 조금은 내려놓고 더 많은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13년 동안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 아는 배우는 안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되겠다라기보다는, 나는 이 모든 뭐 작품이든 생활, 뭐 사회생활이든 회사 생활이든 뭐가 됐든, 여기서 나는 그냥 하나의 재료밖에 아닌데, 살다 보면 자기 자신한테 좀 더 초점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제일 귀한 것 같고, 내가 제일 뭔가 좋은 배우가 돼야 될 것 같고, 막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나는 그냥 하나의 재료에 불과한 배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아, 제가 좋아하는 넘버, 저희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넘버인데, 안녕,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에게 쓰는 편지. 글씨가 이상해도 이해해줘. 네, 풀 버전은 저희 너를 위한 글자 지금 드림아트 센터 링크 사과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날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날들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햇살이 내리쬐는 날들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날들이 더 많잖아요. 그때가 되면 저는 자기 자신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꽂혔는지 몰라요, 요즘. 근데 관객분들이나 우리 학우분들 모두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가두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밝은 날만 있진 않겠지만 밝게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많은 날들을 응원합니다. 예!